우리가 사주를 보면 이게 눈에 잘 들어오지를 않죠. 그래서 비견이 식신을 생한다. 오늘은 식신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식신의 입장에서 비견을 보니까 설화가 되는 거예요. 식신이 비견을 설화를 하는데 편관이 없으면 설화를 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식신은 편관을 제살해서 비견을 구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편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편인을 사주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임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대개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견제도 잘 되고 또 기득권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주는 이렇게 생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삽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되게 용기가 없어서 무서워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기득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죠. 그렇게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으니까 이 역시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니까 실패를 거듭할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항상 편인이 들어가면 식신격에서는 편인이 들어가면 실패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실패를 하고 나서 다시 또 새롭게 인식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편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영상을 찍듯이 상대의 동작을 예의주시해서 세밀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상대를 이기려고 연구를 하는 행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서울도 뭐 강남이라든가 이런 종로라든가 혹은 경기도 분당 이런 지역에서 만약에 상담을 하시려면은 되게 기업 상담이나 컨설팅 그리고 이제 경영 상담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려고 해도 이제 요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 좀 더 치열하고 좀 더 철저하고 좀 더 예민한 사람들 간에 만남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답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자세하게 잘 알아야 돼요. 비견을 설화한 식신이 제사를 해가지고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 준비와 연구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천재지변과 같은 것들이다. 인간의 생존에 위험 요소가 되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비견을 생화한 식신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식신이 제사를 하는 사주는 먼저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실패를 극복하고 자격 조건을 갖추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되게 식신생제를 하는 사주가 남들한테 내 능력을 인지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게 한 30년 정도 고생을 해야만이 남들이 나를 알아줘요. 그리고 식신 제사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연구실에서 한 30년은 연구를 해야 겨우 이제 자격 조건을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식신기억으로 타고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갖출 것을 다 갖추고 나면은 최고의 영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그 가치가
충분히 발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식신을 공부하는데 먼저 생화를 공부하고 두 번째는 재화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생화는 식신이 편대를 생하고 비견이 식신을 생하고 이렇게 이제 생화가 되는 것이고, 재화가 되는 것은 뭐예요? 식신이 편관을 재화하겠죠. 두 번째, 편인이 식신을 재화하겠죠. 편인이 식신을 재화하겠죠. 이걸 한번 해볼게요. 먼저 식신이 편관을 재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편관을 재화하려면 먼저 근황해야 돼요. 근황해야만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간이 근황하고 비견이 없으면 식신생제로 가요. 비견이 있어야만이 내가 구제를 하거나 남을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비견이 사주에 있어야만이 누군가 내가 도와줘야 될, 구해줘야 될 사람이 옆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주에 식신격이라고 하더라도 비견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나는 나일 뿐이지만, 비견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나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이름은 누구의 남편, 누구의 상사, 누구의 스승,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잘못된다는 뜻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식신이 하는 이 재화를 재살이라고 하죠. 저 편관을 재화하는 이거를 재살이라고 하는데, 제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자격 조건을 갖춘 기득권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식신격인데 근황하고 비견이 없이 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기득권을 통한 생제를 하려는 행위예요. 지도자가 되려는 마음은 없으니까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자기 가족, 즉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은 이렇게 비견이 없이 태어나기를 희망하겠죠. 옆 사람을 위해서, 동료나 전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죠. 자기를 위해서 살기를 바라겠죠. 대개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편관을 제살하고 하기 위해서 비견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들어오지를 않아요.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옆집 아저씨는 비견을 가지고 태어나기를 바라고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식은 비견이 없기를 바라죠. 그래서 비견이 없으면 마인드는 나는 이라는 마인드, 비견이 있으면 누구의 무엇이라는 마인드가 서로 다른 거예요. 만약에 누구하고 이렇게 마찰이 생겼다 그러면 비견이 있는 사람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라고 하지만, 비견이 없으면은 막 덤벼들어요. 마치 물뱀과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비견이 있으면 독사 같은 사람이에요. 나쁘게 말하면은 비견이 있는 사람은 이중성격이에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너는 내 상대가 아니야 이놈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겸손하죠. 그러니까 비견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상대가 내 경쟁자다라고 하는 인식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상대를 인정사정 없이 밟아버리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생겼어도 인성이 없으면은 무모해요.
편인이 없으면은 그러한 행동 자체가 무모한 행동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있다, 즉 편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창과 어떤 그 방패를 들고 적군한테 막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인성이 없으면은 내가 상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돈키호테와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성이 있으면은 내가 맨손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식신이 편관을 제어하는 일이죠. 그러면 나는 비견도 있고 겁재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겁재가 있으면 그거는 또 따로 논하는 문제예요. 지금 여기 식신격에서는 비견만 논하고 일단은 겁재는 나중에 따로 또 논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재화 중에는 식신을 편인이 재화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걸 제극당했다, 식신이 제극당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중국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재화를 목적으로 그걸 했다는 뜻이죠. 재화를 목적으로 그걸 했다는 것은 말 안 듣는 자식한테 나가 죽어 그랬으면 정말 나가 죽으란 말이 아니라 제발 정신 좀 차려라는 의미와 같다는 얘기세요. 그거에 바로 제극인 거예요. 잘못하지 말고 제발 잘 좀 해달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편인이 식신을 제극하는 것 속에는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편인이 식신을 제극을 하게 되면은 식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식신 생자도 못하게 되고 식신 제살도 못해요. 원래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해서 가치를 높여나가는 건데 편인이 도식을 하는 순간 이거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간이 근황하면은 식신의 가치는 있으나 발휘할 영역이 없는 거예요. 가치는 비싼 인물인데 일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편인이 반로한다는 것은 편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편재가 있었으면, 편재가 편인을 제어했으면 편인이 식신을 급제할 일이 없죠. 편인이 식신을 제극한다는 의미 자체가 편재가 없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해는 하시겠죠? 만약에 일간이 근약하면 식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렇지만 편재가 있으면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역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나의 가치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는 근약하고 편재도 없다. 그러면 가치도 없고 실력도 없고 영역도 없는 거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능력도 없고 영역도 없으니까 누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자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근약한데 내가 일간이 근이 약한데 편재가 있어서 식신생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맞춘 게 아니라 환경 적응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편재라고 하는 환경을 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응용해서 축제하는 사람. 그 말은 식신이 편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이용하는 거죠. 편재가 사주에 있으면은 다양하게 식신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편재라고 하는 것은 운에서 들어와도 얼마든지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운에서 편재가 들어온다는 것은 소위 정도전이 낚시터에서 한양으로 다시 귀향하는 것과 같다. 이미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예약을 하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약을 하고 있다가 편재가 운에서 들어오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치적 문제로 지방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망명에서 돌아오다, 귀향에서 돌아오다. 그러니까 운에서도 편재가 오면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때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능력을 역이용하거나 혹은 상대의 어떤 능력을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이용한 책사, 전략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이 사주에 있으면 먼저 편재가 있나 없나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영역이 있나 없나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식신이 근황한데, 그러니까 일간이 근황한데 편재가 없어서 발휘할 영역이 없는 것과 일간이 근약해서 식신생재가 되는 것 차이 중에서 서로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은 일간이 근황하고 편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편인을 막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일간이 근약한데 식신생재를 했다, 편재를 가지고 있어서 식신생재를 했다, 이것은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제 식신생재를 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편인을 막기 위한 수단이냐 식신생재를 하기 위한 수단이냐 하는 것은 오행에서 찾아내야 돼요. 가령 신금일간이 뭐 자월이다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가 뭐 기해시다 라고 했을 때 이 기면은 일간의 편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편인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을목이 투관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을목이라고 하는 편재는 편인을 막는 수단인 것이지 식신생재를 하는 수단은 아닌 거죠. 이걸 오행에서 찾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자월이라고 했으니까. 자월에는 신금이 을목을 생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월에는 식신생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아예 식신생재가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편재의 용도는 편인을 막기 위한 것이지 식신생재를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오행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